일단 지수는 오늘도 그냥 여느 때와 비슷합니다. 좀 재미없어요. 지금 보합권 혼조세로 오늘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6% 하락을 했습니다. 그 S&P 500은 0.1% 올랐습니다. 강보합인데 그래도 일단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뭐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다 찍었어요. S&P 500은 오늘도 찍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해요. 차익 실현을 이때쯤에는 좀 해야 되나? 좀 월가에서도 한번 좀 쉬었다가 더 갈 거라고 하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 한번 사상 최고치 찍으면 최소 그래도 더 가던데 나만 괜히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나만 또 이렇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포모 증후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맞물리면서 어찌 보면 약간 팽팽한 줄다리기 뭐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 초반에는 굵직한 어떤 경제적인 경제 지표라던가 뭐 이런 이벤트가 없죠.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을 잡을 게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어요.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은 이제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장은 약간 종목 장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지수 자체는 이렇게 보면 되게 지루한 느낌이고 뭐 이런데요. 종목별 이 등락은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어떤 실적, 어떤 재료에 따라서 등락이 좀 진폭이 커지는 이런 종목 장세가 되고 있나 보다라는 또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수들은 뭐 그저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좀 두드려졌죠. 근데 이 나스닥 지수보다는 저 오늘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1.5%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이에요. 이게 차트인데요. 그래서 오늘 뭐 지수들은 뭐 나스닥 지수도 그냥 강보합이고 한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왜 이렇게 셌나 하고 봤더니 뭐 엔비디아가 역시나 계속 최고가 행진이죠. 그래서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 이게 오늘 2.5% 오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줬겠고 AMD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MD도 많이 올랐고 뭐 반도체 장비인 뭐 ASML도 이따 특징주에서 보겠지만 오늘 9% 급등했고 브로드컴도 2%, 뭐 TSMC 뭐 파운드리 업체죠 세계적인 이 기업도 2%, 뭐 막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죠. 야,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인텔 작년 말부터 주가 많이 올랐었고 이거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이제 또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최신 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반도체 장비도 많이 다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 반도체주가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AI 칩 대장주 뭐 엔비디아 살까? 아니면 그 후발주자로 그래도 가격 매력이 조금 남아있는 AMD를 사볼까? 인텔 그동안 저조했으니까 인텔을 사볼까? 고민이 돼요. 근데 뭔가 확신은 안 들어요. 1등주가 계속 갈지 2등주가 치고 올라갈지 뭐 바닥을 기었던 애가 더 올라갈지 이럴 때에는 그러면 이제 ETF를 저희가 고민을 하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팁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뭐 반도체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사실 나스닥을 지수 ETF를 사도 되고 S&P 500 ETF를 사도 돼요. S&P 500에서 지금 반도체주의 비중이 벌써 9%까지 높아졌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나는 지수보다 조금 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ETF들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올 들어서 정말 메이저 반도체 ETF들의 성과가 어땠나 쭉 봤더니 반에크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요 반도체 ETF 티커가 요 옆에 잘 나와 있습니다. SMH. 요 ETF가 올 들어서만 지금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요 ETF 안에 엔비디아 비중이 22%에 달해요. 봤더니 올해 이 수익률 맨 끝에가 올 들어 연초 이후 수익률로 수익률대로 딱 제가 소팅을 했는데 이게 거의 맞물리는 게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아이들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그냥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ETF로 담으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요 아이쉐어 요 ETF SOXX 요것도 올 들어서 5.4% 올랐고 엔비디아 비중이 8.6%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거의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요 FTXL은 올 들어 3.8% 올랐고 엔비디아 비중이 대신 좀 낮아요. 4%. 그죠? 그리고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ETF도 한 엔비디아 비중이 5% 정도 되는데 올 들어 상승률은 한 3%대. 그리고 SPDR, 요 S&P 500 기업 중에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모아놔서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요게 수익률은 가장 저조해요. 한 0.9%. 엔비디아 비중이 3.2니까 수익률 보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수익률이 좋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우면 요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바네크 ETF를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도체를 사고 싶은 분들은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팁으로. 요거 준비하냐고 늦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저희 게시판을 확인을 하고 갈게요. 우리 수피아님 오늘 되게 일찍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키맨님 안녕하세요. 라이브에선 처음 뵌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얼굴을 보이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ABCD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네, 굿모닝이면서도 우울한 아침입니다. 왜 우울하세요, 대표님? 뭐 투자하신 게 뭐 잘 안 됐나? 오늘 지수는 사실 그냥 보합권인데, 그죠? 아무튼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키맨님은 나는 엔비디아 사고 싶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엔비디아 저도 계속 바라만 봐요. 좀 잡히지 않는 그대입니다. 완전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희 반도체 ETF까지 받고 우리 게시판 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글도 받고요. 자,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이슈들도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 경제 지표는 주목할 만한 건 요거 하나 있었습니다. S&P 테슬라 갖고 계시는구나. 테슬라는 이따가 제가 특징주에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 요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요게 5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점이 50이에요. 50을 넘어서면 확장 국면, 그 미치면은 침체 국면.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지금 전월에 이게 47.9였고 월가에서도 47.9 예상을 했었으니까 제조업 경기도 고개 들었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에다 원래 좋았던 서비스업 PMI 지수도 예상과 전월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7개월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이 지표가 딱 나오니까 FHN 파이낸셜의 윌 코퍼널 거시경제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S&P 글로벌의 PMI 요 두 개 지수 모두 다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3월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하게끔 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앞서갔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계속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시장이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너무 앞서갔던 게 서서히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받쳐줘야지 괜찮죠. 경제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기대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경제 지표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AI 모멘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강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가총액 1위는 여전히 애플이에요. 애플이 최근에 많이 반등하면서 애플은 계속 3조 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인데 장중에 돌파했다가 약간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다시 3조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잉 이슈입니다. 보잉은 간밤에 한 1%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737 맥스 그 동체가 쌍공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동체에서 이 창문 쪽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검사하고 뭐 계속 악재가 있긴 한데 그나마 호재가 나온 건 중국의 737 맥스 항공기를 중국의 한 항공사에 이제 인도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이후 이건 처음이에요. 2019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8년 말 2019년 초에 737 맥스 8 요 기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을 다 중단 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중국이 가장 먼저 중단 조치를 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걸 다 풀어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가장 늦게 또 풀기도 했죠.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늦게 끝난. 그러면서 이제 737 맥스 요 얼마 전에 787 드림라이너를 인도를 하면서 이제 737 맥스도 풀리나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 날 중국 항공사에 인도를 한다는 이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4년 만에 중국이 보잉에게 모노를 개방을 하는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좋은 소식으로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완전히 정말 다시 재설정을 한 건지 중국과 보잉의 관계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팅 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번 좀 열어줘 해서 이게 잠깐 정치적으로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소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